그냥 새로 만들기 파일에서 네, 그냥 엑셀 연창 네,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예제를 불러오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제는 지금 완성본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문제 보기 내용을 볼 건데 2012년 4분기에 한라점 스마트폰 판매 현황 요거 만드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먼저 바꿀까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세요. 4작업은 차트 시트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3작업이라고 이렇게 바꾼 이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면 시트가 모두 선택이 되면서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로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도둠의 11포인트래요. 그래서 A랑 1 사이 네모를 찍어서 글씨를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면 다시 요 밑에 1작업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풀리면서 이제 1작업이 선택이 됐겠죠? 여기다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비사스에서부터 작성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5.0으로 안 적히고 5로 적혀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적으시고요. 이따가 범위를 잡아서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림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 이거 1작업, 2작업, 3작업 적을 때 타이핑이 너무 느리신 분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그런 분은요. 이거 얘기하려다가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기출 따라하기를 이렇게 열었을 때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지워버리면 문제가 실제 이 문제들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지워서 삭제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문제에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거나 하면 될 거라서 일단 이렇게 대체를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내용을 적으셨으면 해서 일단은 내용을 적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 나는 좀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집에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습을 내가 만약에 함수 연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파일에 우리 열기에서 저번에 요거 엑셀 받으신 거 들어가 보면은 이 기출문제 따라하기 외에도 모의고사랑 그리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열어가지고 와서 보면은 여기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의 답안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답안이니까 편집사용 풀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우고 다시 풀어보시는 형식으로 함수는 연습하시면 아마 함수 연습 시에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타이핑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따로 드리진 않지만 나중엔 좀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특히나 다 쳐가지고 하시기 힘드실 거니까 그거는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요 X자부터 일단 가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범위를 잡고 셀 서식에 가보면 테두리에서 요거 X자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쳐진다라는 질문을 저번 시간에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냥 확인하시고 병합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계속 얘기할게요. 자, 일단 제목 부분서부터 설정을 할 건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은 옵셋 아래쪽을 주라고 했으므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는 옵셋 아래쪽을 골라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12년 4분기 한라점 스마트폰 판매 현황을 입력하겠죠? 2012년 4분기 한라점 스마트폰 판매 현황.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요 테두리, 여기에 있는 요 도형, 이 도형 부분을 찍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에 20포인트. 그 다음 검정색, 그럼 글자 색깔을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여기 채우기 있죠. 채우기를 노란색.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 표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즉 대각선 방향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두 칸을 잡아서 병합, 여기는 결제, 담당, 팀장, 점장. 결제는 세로로 세울 거니까 맞춤을 세로 쓰기. 그 다음 18행은 좀 넓혀서 결제란처럼 만들어서 두고요.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결제란을 이렇게 꾸며주세요. 자, 결제란을 만들었다면 이거를 이제 복사. 그래서 내가 붙여넣을 부분, 이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밑에 세모를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원본은 제거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들었던 결제란 범위는 다시 잡아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해버리면 쉽게 지워지죠. 좀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여기 18행이나 이런 부분도 더블 클릭하거나 넓혀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사에서부터 J사. 그러면 B사에서부터 J사 범위 잡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B13에서부터 D14. 그 다음에 G13에서부터 H13. 그리고 G14, I14 이렇게를 선택을 하셔서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우래요. 그러면 여기 채우기 색을 주황을 누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 셀의 모델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하실 때는 H14 셀에 커서를 찍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를 누르면 됩니다. 제한 대상은 무조건 목록. 그 다음 원본은 여기서 뭘 잡으라고 했냐면 B5에서부터 B12까지니까 B5에서부터 B12까지 영역을 잡고 확인만 해주시면 이렇게 유효성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출력 형태가 LG F200이니까 저도 LG F200을 선택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이 영역에 셀 서식을 주랍니다. 셀 서식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도 가능한데요. 단축키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에요. 그래서 난 셀 서식을 좀 단축키로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 1번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표시하라는데 표시 형식에 날짜 서식에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쵸? 좀 비슷해도 이런 형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3월 14일 형식이지 03월 14일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실 때는 사용자 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YYMMDD라고 나와 있는 게 Y는 연도, M은 월, D는 일을 뜻해요. 그래서 YYYY 뒤에다가 년이라고 적고 한 칸 띄고 MM 뒤에다가 월이라고 적고 한 칸 띄고 DD 뒤에다가 일이라고 적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의 형식으로 출시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의 마지막 것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범위를 잡고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가격 적고 엔터. 자, 여기까지 일단 조건 부분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조건 부분에서 놓치시거나 아니면은 어려우셨던 거 질문을 받고 그 다음 함수 설명 드릴게요. 자, 판매 순위. 자, 일단 랭크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랭크. 그래서 여기 해당 줄에 4분기 판매량을 찍어요. 그리고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를 뜻하는데
4분기 판매량의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을 하세요. 그 다음 쉼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거니까 0 내림차순을 골라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 순위가 쉽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림차순은 굳이 0을 안 적고 괄호 그냥 닫으셔도 돼요. 자, 판매 순위 구하는 공식 말씀드렸고요. 0하고 뭐 하라고요? 0이 내림차순. 자, 적어서 구해보세요. 자, 출시 요일은 출시일을 이용해서 제품이 출시된 요일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위크데이부터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위크데이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예요.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출시일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쉼표,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릿수라기보다 어떤 조건이라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일요일부터 체크하겠다 그러면은 1을 주면 되고, 월요일부터 체크하겠다 하면 2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번을 골라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올 텐데, 이게 7이 나오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에 출시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위크데이에서 옵션 값을 1을 주면 일요일부터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일이 1이 나오죠. 이거는 일요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일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그래서 옵션 값은 무엇을 주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본인이 어떻게 뽑느냐가 다른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예 이거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요일을 1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해라. 그런 경우는 반드시 2를 적어야 되는 거겠죠. 네, 딱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어떤 걸로 내가 기준을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월요일을 1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일단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뜨게 되면은 내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즈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위크데이 앞에다 추즈 탭, 인덱스 넘버가 바로 위크데이 값이 되는 거고요. 엔드키를 눌러서 제일 뒤쪽으로 간 후에 쉼표. 그럼 밸류 1이 이제 진해졌죠? 여기다가 저는 옵션 값을 위크데이를 2를 줬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쉼표 따옴표 쉼표 뭐 화요일 따옴표 쉼표 따옴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적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추즈로 출시 요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셀 서식은 가운데 정렬시켜야 맞겠네요. 그죠? 아까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날짜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조건에 적혀 있었죠? 자,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제품 수예요. 그러면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제품 수를 구한 결과값 뒤에 종을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카운트 if로 구해볼게요. 등호 적고 카운트 if.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겁니다. 렌즈라는 건 조건 범위로 화면 크기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따옴표 5인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 따옴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값 뒤에 종을 붙이라고 했으므로 7번 위에 있는 %, 따옴표 종 이렇게 적어주시면 몇 종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 카운트 if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엔 제조사가 LG인 제품의 4분기 총 판매량인데요. 뒷섬을 쓰겠습니다. 뒷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B4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 쉼표 필드는 내가 구할게 제 4분기 총 판매량이죠. 그래서 4분기 판매량 찍고 쉼표.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제조사가 LG인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가 LG D사 DO셀을 범위 잡아서 괄호 닫고 엔터. 천 단위를 안 넣어도 되냐고요? 이거 넣어주세요. 여기 회계서식 여기 쉼표 스타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요 3종 요거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사가 LG인 제품의 4분기 총 판매량 구해보았습니다. 자,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의 차이인데 정의된 이름 가격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하실 때는요. 등호 적고 맥스. 아까 이름이 정의된 이름이 가격으로 돼 있댔죠. 가격 빼기 최소 가격은 민이죠. 민 가격 바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맥스에서 민을 뺀 거죠. 간단하게. 구해주세요. 여기서 vlookup 룩업 밸류는 찾는 값. 그래서 모델명을 찍고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그래서 모델명서부터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내가 구할 게 판매량인데 판매량은 모델명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7 하고 쉼표. 그 다음에 모델명에 대한 정확한 판매량이 나와야 되니까 false 정확히 일치를 골라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판매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vlookup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인 자료의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따라서 행 전체의 범위를 잡습니다. 즉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다면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서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어요. 얘가 보니까 화면 크기가 5인치 이상이므로 화면 크기의 첫 번째 셀을 찍고요. F4번 두 번. 이게 크거나 같다 5 해서 서식을 글꼴색을 파란색을 주어라 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글꼴색이 파란색으로 입혀집니다. 이렇게 넣으면 일단 보이죠? 자,
자, 여기서 이제 제2작업에 갈 때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셀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그래서 제2작업 시트의 B2셀에다가 커서를 찍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를 체크하고 확인.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고급 필터를 만들 건데요. 제조사가 삼성이 아니면서 4분기 판매량이 30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삼성이 아니면서니까 AND 조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다 적을 거고요. 그리고 필드는 뭘 가져올 거냐면 제조사와 4분기 판매량을 가져올 겁니다. 따라서 제조사인 D2셀과 컨트롤 누르면서 4분기 판매량인 H2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 이거를 B13셀에다가 엔터 붙여주세요. 제조사가 삼성이 아니라니까 같지 않다 삼성. 아니면서 4분기 판매량이 3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조건을 적습니다. 자, 조건을 적으셨다면 이거를 이제 범위를 잡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지금 범위 맞게 잡혔을 거고 조건 범위는 좀 전에 만든 조건 범위를 잡고 복사 위치는 B18셀에 나타내려 했으니까 B18셀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여기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홈에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밝게 14의 서식을 주라고 했으므로 표 서식에서 표 스타일 밝게 14번을 골라주세요. 그러고 확인. 자,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부분합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제1작업으로 가셔서 다시 범위가 잡혀 있죠. 이 상태로 삽입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여길 눌러서 기존 워크시트 중에 위치는 제3작업 얘가 B2셀이죠. B2셀부터 하겠다.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다가 가격 및 제조사별 제품명의 개수와 4분기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가격을 끌어다가 행레이블에다가 두시고요. 제조사를 끌어다가 열레이블에다 두세요. 모양대로 끌어다 넣는 거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품명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제품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 4분기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므로 4분기 판매량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으면은 요런 식의 서식이 일단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4분기 판매량은 최대값을 구할 거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값필드 설정으로 가보시면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할 것이므로 여기를 최대값으로 필드를 바꾸시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은 이렇게 4분기만 잘려서 적히면은 출력 형태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하고 판매량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 4분기 판매량의 최대값이 구해져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을 그룹화하랬어요. 내가 행레이블 안에 커서를 찍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에다가 20만 끝에다가
80만. 그 다음에 단위는 20만, 35만, 50만, 65만이면 15만이죠? 그래서 확인.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선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옵션으로 가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제조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하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할 거니까 빈 셀 표시에 별 3개. 그 다음에 4번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했으니까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 표시를 지웁니다. 그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빼먹은 제조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를 볼 건데요. 삼성, LG, 펜텍을 우리가 거꾸로 펜텍, LG, 삼성으로 나타내려면 내림차순을 하는 거예요. 열 레이블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아니라 가격과 제조사로 적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격, 열 레이블은 제조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다 구해졌죠? 자, 피벗 한번 구해보세요. 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작업을 할 때는 제1작업하고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옵티머스 뷰2랑 그리고 모델명 적혀 있죠. 그럼 우리는 모델명하고 제품명, 그 다음에 옵션을 보니까 가격하고 4분기 판매량이 적혀 있죠.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가격하고 4분기 판매량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뷰2 가격 판매량, 그 다음 갤럭시 S2 LTE, 그 다음 갤럭시 노트2, 그 다음에 옵티머스 LTE, 요거죠? 그 다음 갤럭시 S3 LTE. 요렇게 잡아주시고, 이거를 삽입의 세로막대형 중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눌러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일단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뽑아졌는지를 제가 한 번씩 볼 거니까, 예, 지금 제가 조금 덤벙거려서 다시. 자, 제품명, 모델명 이렇게 잡고 가격 4분기 판매량, 옵티머스 뷰2, 그 다음 갤럭시 S2 LTE,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2, 그 다음 옵티머스 LTE2, 6번까지 한 번에 쫙 긁으면 안 돼요? 옵티머스 LTE 쫙 긁게 생겼으면 얘네들을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 6번까지는 문으로 긁으면 안 되냐. 유통? 유통 어디 있어요? 아, 요렇게? 4, 5, 6. 4, 5, 6번. 아, 이렇게 통으로? 네.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얘가 읽혀지는 것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잘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쵸? 가끔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어디까지 해주냐가 문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일단은 얘네들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일 거고, 만약에 난 그거보다 이렇게 잡겠다. 그럼 이렇게 잡아보시고 만약 얘가 인식 못하면 지우고 다시 잡으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잡아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다가 어이쿠 얘는 빼먹었네. 이렇게 잡고 어이구 얘 빼먹었다. 이렇게 잡았다 라고 했을 때요, 얘가 안 나와요. 똑같은 범위를 잡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안 나와요. 왜냐면 범위에 대한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네,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얘가 인식할 것 같아요. 패턴이 좀 단순하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인식 못하는 애가 있어요. 컴퓨터 사양도 아니고 저희도 애매해요. 어떤 애는 인식하고 어떤 애는 인식 안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해보면은 이제 나오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바이 하는 건 제일 그냥 안정적으로 제가 잡은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로 잡으셔도 되는데 그 범위로 잡을 때는 조금 패턴을 맞춰 잡으실 것.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지우고 건으로 잡으실 것.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일단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새 시트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 새 시트, 시트 이름은 제4작업. 그 다음 이 제4작업을 끌어다가 제3작업 뒤로 갖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번. 그러면 요거를 차트 레이아웃을 3번을 골라주시고 스타일 3번을 적용할 거니까 차트 스타일을 3번을 골라주세요. 영역 서식의 차트는 글꼴 도둠 11포인트. 그럼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도둠에 11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을 꽃다발로 줄였으니까 채우기 효과의 질감을 꽃다발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요 그림은 채우기 흰색. 그 다음 제목 서식인데요. 이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삼성과 LG 스마트폰 판매 현황. 그 다음 여기 테두리를 찍어서 얘는 제목 서식대로 도둠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까만색. 축 제목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데 축이 우리가 이중축을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요거는. 그 다음 서식. 4분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가 지금 안 보여요. 그쵸? 얘는 가격이고 4분기 판매량이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너무 값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서식에 보시면 여기 현재 선택 영역에 차트 제목 지금 쫙 찍혀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4분기 판매량을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잡혀요. 그대로 그 밑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뜹니다. 여기서 보조축을 누르시면 축이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서 얘가 커졌을 거예요. 이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표식 있는 꺾은 선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건 범위가 좀 차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두 개의 계열이 모두 다 보여서 선택이 쉬운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4분기 판매량이 값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서식에 여기서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선택역 서식에서 보조축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축을 선택해서 차트 계열 차트 종류를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보조축인데요. 갤럭시 노트 2 S HV 2520 요거의 계열값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럼 모든 계열이 선택이 됐죠. 또 한 번 얘를 클릭하시면 해당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하면 바깥쪽 끝에 여기가 생겼죠.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을 주라고 했으므로 이 눈금선을 찍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에서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를 파선을 주세요.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을 보시면 이쪽이 20만에서부터 80만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최소값을 20만으로 고치시고요. 최대값을 80만으로 놓고 그 다음 안에는 10만씩 조정되죠. 그 다음 주눈금선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주눈금을 바깥쪽 그러고 닫게 하시면은 이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단위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보면은 0에서부터 1000으로 조절돼야 되니까 얘를 찍고 오른쪽 축서식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0. 그 다음에 단위값은 200씩 증가했죠? 200.
그 다음에 얘도 눈금은 바깥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보시면 얘가 지금 저희가 구한 건 짝대기로 나왔잖아요. 이 짝대기는 회계 형식이라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주시면 이 부분이 0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안 했던 축 제목을 설정을 해볼게요. 축 제목은 레이아웃에 보시면 축 제목, 여기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로로 적을 거니까 가로 제목. 그런 다음에 얘를 글씨를 바꿔주시면 되죠. 가로하고 단위 땡땡1 해서 얘를 끌어다가 위로 배치해 주시고요. 단위 땡땡1은 사이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다가 내가 단위 땡땡대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려면 레이아웃의 축 제목은 이쪽은 이제 보조 세로축이라고 해요. 보조 세로축 제목에 가로 제목을 넣고 여기다가는 괄호하시고 단위 땡땡대 해서 요거를 끌어다가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아까 질문 중에는 얘가 너비가 너무 좁아진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넓히면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꼭 넓혀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범례랑 도형 나머지 사항이 남아있는데, 범례의 경우는요 지금 가격 단위원 4분기 판매량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지금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단위원을 편집, 얘는 가격이라고만 적으면 되겠죠. 가격 하고 확인. 그 다음 4분기 판매량이라 적혀있는 애를 다시 선택하고 편집, 얘는 4분기 띄고 판매량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여기 범례가 바뀝니다. 이 범례 바뀐 거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끌어다가 놓으면 되겠죠. 됐죠? 언니 어떻게 했는데? 범례 고칠 때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에서 얘를 선택하고 편집해서 직접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쳐서 두시고 끌어다 배치. 자, 그 다음에 도형인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대요. 그러면은 삽입에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끌어다가 그려주시고 요 꼬리는 당겨서 맞춰주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적을게요. 최고가 상품. 얘를 도형은 흰색, 텍스트는 까만색 해서 가운데 정렬. 나머지 사항을 보시면서 틀린 게 있는지 보시고 없으시면 완성. 근데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앞에 1작업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잠깐만 갈게요. 자, 제 1작업에서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테두리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자, 일단 1작업 부분에 2-153페이지를 보시면 출력 형태의 눈금선이 없습니다. 그쵸? 네, 깔끔하게 눈금선을 없애고자 한다면 보기에서 눈금선을 체크를 푸시면 이렇게 내가 선 그린 것만 나오고 눈금선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자,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대상이 크게 채점 대상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는 게 맞으니까 풀어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테두리 빠졌죠? 범위 잡아서 여기서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여기 안쪽도 범위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요. 굵은 상자 테두리, 바깥쪽도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똑같이 출력 형태랑 같이 보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통합 문서를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일단 질문 받고요. 조금 이따 정리하고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